세종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 새마공.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대 시대의 별이 되어라. 우리 함께 빛나리라. 시대의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새마공의 문재현입니다. 세종시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조선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서 세상의 으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진동에는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입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영기군 전체, 공주의 장기면과 반포면 일부, 그리고 옛 청원군인 북왕면이 합쳐진 것입니다. 동지역에만 해도 해발 251m의 원수산이 전월산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세종시민 모두를 반기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큰 고니를 포함한 160여 종의 조류들이 의탁해서 살아가는 역할을 수천 년 동안 해온 장남 들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호수공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기록관, 정부청사 옥상공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도심 내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호천과 금강이 합쳐지는 합강의 캠핑장,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면 바로 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방축천 수변공원, 밀마루 전망대는 언제나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정을 나눌수록 호수는 더 흐르고 사랑이 깊을수록 금강은 더 빛나. 이슬 머금은 초롱한 새벽 소나무처럼 푸른 행복의 도시. 우리가 산 곳이 제일 멋진 곳. 그 꿈을 위해 푸른 나무를 심는다. 라라라라라 살수록 희망해 내일이 열리는 이곳. 라라라라라 꿈결 같은 나의 도시. 우리의 세종. 함께 가꿀수록 웃음이 피어나고 손잡고 나가면 더 밝은 내일이. 활짝 핀 봉사꽃은 우리들의 꿈 파랑새처럼 희망찬 행복의 도시. 우리가 사는 곳이 제일 멋진 곳. 그 꿈을 위해 푸른 나
아마 대부분의 세종 시민들이 처음 들어보신 세종의 노래일 것입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종의 상징물 중 시민의 노래 댄스 버전입니다. 이 노래에서도 세종의 호수, 금강, 소나무 등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여느 신생도시와는 다르게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이면의 비암산을 그것도 단돈 1,200원으로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금남면의 일출봉에 버스를 타고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은 세종시 마을 공동체 활동 중에서 세종 시민은 물론 세종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여행 활동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종시를 여행 다니고 있는 1,200원의 행복여행 운영자인 이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200원의 행복한 여행이라고 해서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종시의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거군요. 예, 맞고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게 네. 세종시 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그렇죠.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단체 이름도 1,400원으로 바꾸실 겁니까? 아니,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저희는 1,200원일 때부터 시작한 그런 맞아요. 모임입니다. 예, 그 단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네요. 그래서 네. 저도 1,200원이라는 그 느낌이 주는 거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이렇게 언제 시작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글쎄 무슨 일이든 다 우연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찍 내려왔어요. 세종시에.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2012년 7월 31일 날 이사를 왔어요. 아주 초기 이주민이시대요. 네. 예. 그때 왔을 때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왔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익숙했던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생활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대전이나 조치원을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조치원에 다니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 그 길들이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991번이 생겼어요. 네. 소정면까지 가는. 그러면 그 세종시의 가장 끝인 그 네. 북쪽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 버스 생겼을 때 제가 한 며칠 있다가 그걸 타고 우연한 기회에 소정면까지 갔어요. 예. 근데 그때가 눈이 엄청 온 다음이었거든요. 그 설악산을 갔다는 느낌이라고 하나? 아니 네. 강원도를 간 느낌. 네. 그 느낌이었고 거기서 돌아다니는 그때 너무 추웠는데 전이에 다시 이제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네. 또 소정면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는 다시 갈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집에 다시 오고 나니까 거기가 왠지 또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혼자서도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셨겠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머릿속에 세종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을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화장실이 급하면 어딘지든지 갈 수 있고 네.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체득을 하고 나니까 세종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겠구나. 네.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수도권으로.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직도 이제 세종시가 대중교통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세종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정면서부터 금남면, 그다음 장군면, 연동면 이렇게 면으로도 이렇게 많이 읍지역, 조치원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를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자신의 그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대중교통으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별로 쉽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2012년도에 이사 오셔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찾아다니시고 알게 되면 세종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세종시가 그렇죠.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종시가 고향인 분들이 그래요?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그래서 네. 거기 말씀드리면
그런 데가 있었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굳이 유명한 명승지나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 아니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강제 여행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읍면 지역은 버스와 버스 시간이 굉장히 이제 텀이 길어요. 기다려야 되고 네, 예, 네, 바깥 타야 되고 예.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일테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소정면에 고등일리라는 곳을 갔는데 네. 버스가 한 3시간 정도가 텀이 비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택시를 불러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을을 돌아다녔거든요. 골목을 네. 구석구석 다녔더니 지금도 눈에 그 골목이 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3시간 전에 가서 비행장에서 기다리잖아요. 공항에서.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 편한 곳에서 내 지역에서 3시간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들이 마주치면서 들풀 하나 보고 논두렁 걷고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기억으로 그냥 고스란히 저한테 몸에 익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과 산 거는 10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세종시의 소정면부터 시작해서 금남까지 구석구석 저의 그냥 언제든지 살았던 곳으로 기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고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의 골목길 같은 거, 시장, 그다음에 우리 동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안에서 살짝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곳만 다니신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다 보니까 어떤 규칙, 원칙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 나름대로 그 활동가들의 노하우들이 있지 않을까? 여행지를 선택하고 네.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네. 이제 공동체 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공동체뿐이 아니라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지를 해서 세종시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 대단한 횟수네요.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네. 게. 예. 네. 빠짐없이 했었어요. 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정해진 것들이 버스 정거장이 있는지, 맞아요. 가장 중요한 네. 거네요. 버스 정거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의 거리. 그렇게 이제 우선 정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곳이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곳인지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이 기본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갈 만한 곳인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행지라든지 경로라든지 버스 시간이라든지 걸어서 가는 도보의 시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세종시를 알아가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었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고 했는데 세종시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사실 세종시가 더 친근해지고 좋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1,200원 여행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느 곳을 발견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고요. 그게 2019년까지는 매월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이 됐고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랬을 이제 거예요. 그 여행이라는 곳이 대부분 보면 뭐 명승지나 유명지를 찾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요한 곳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비암사와 금이산성을 연결된 코스를 이제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가기 위해서는 버스와 노선이 사실 되어 있는 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 거길 어떻게 버스 타고 가냐고. 그래서 금이산성을 가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보태서 한 100여 번은 갔다시피 할 정도로 갔어요. 아, 답사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답사를- 그냥 여행처럼 가신 거예요? 답사를 간 거죠. 답사를요. 다른 정말- 분들하고 함께 하시니까. 예. 정말 수십 번을 가서 그 지역을 눈에 익히고 여기서 코스가 어떻게 돌아 나와야 될지를 익히고 또 전이까지 갔기 때문에 전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이산성이나 비암사로 들어가는 버스와의 텀이 있잖아요. 네. 세종에서 금이산성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세종에서 전이까지, 그러니까 조치원에서 전이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전이에서 다시 그곳 금이산성과 비암사를 들어가야 되는 버스와 텀이 있어요. 그 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사이에. 네네. 그래서 중간에 아주 오래된 커피집에서 아주 오래된 느낌의 커피도 마시고 네. 그 전이역도 돌고 네. 전이 향교도 한 바퀴 돌고 다시 버스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옛 정치를 가진 네.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시도해 보시는 거군요. 예. 참 멋져요. 정말요. 정말 용감한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치읍까지 가는 거, 조치원읍에서 전이면으로 가는 거, 네. 전이면에서 또 금이산성하고 그 비암사. 비암사를 가는 네. 거 이런 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가 사실은 지금도 교통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올해도 네. 이런 시도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2016년도에 벌써 이런 거를 시도했다라는 건 참신하고 용감하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오늘 소개하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종숙 대표님이 추천하신 음악 한 곡 듣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 음악을 성공하신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좋아했던 맞아요. 노래예요. 저희 어렸을 때. 예, 네. 그래서 그 여행을 다니면서 딱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를 또 이영복 가수님께서 바꿔가지고 네. 물장구 치고 뭐 네, 그랬던 네. 노래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어쩌게 말하면 추억 쌓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숙 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cene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로 쉽게 다가오는 방법이 아닌 버스 타고 환승하고 도보로 가는 코스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주위의 풍경과 함께 여유로운 여행의 진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행 코스였던 비암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건지 짧게 우리 청취자들을 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해 주세요. 찾아가 예. 본 곳이니까. 예. 비암사는 세종에서 이제 그 국보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보물로도 지정이 됐고 세종의 유일한 국보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백제 대례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암사는 가보시면 굉장히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불비상이라고 하는 연기 불비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만 나온 특수한 불비상이 발견된 곳이고요. 또 그 불비상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밌기도 했어요. 오늘 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길고요. 네. 그런데 그냥 기회가 되신다면 비암사를 조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비암사 옆에 있는 북어실 마을 있잖아요. 예. 그 마을에 대한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북어실 마을은 조금 거리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암사에서 임도길을 따라서 한 4.3km 가면 북어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네. 북어실 마을에서 금이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네. 그 길을 가는데 북어실 마을이라는 곳을 정말 강력하게 버스 타고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개미고개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는데 정말 골이 깊어요. 굉장히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또 펜션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8km? 키로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걸어서 금이산성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주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하루에 세종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코스네요. 네. 정말 이 동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읍면 지역을 가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교통에 불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시도를 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였거든요. 이 일을 하시면서 단체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자랑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니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저랑 같이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주해 오신 분들이에요. 신도심에 사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이 세종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모이면서 또 친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신도심뿐이 아니라 읍면 지역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그것이 저한테는 일종의 말하면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광공사라든지 세종시 관련된 어떤 그런 관광과 관계된 곳에서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종숙 선생님이 추천한 두 번째 음악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버스를 타고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보면 어떨까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비암사 코스 말고도 지금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아니면 세종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코스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몇 군데 이렇게 명칭만이라도 어떤 코스들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 다닌 데는 뭐 한 30여 그렇겠어요. 차례 예, 그렇겠어요. 갔었으니까요. 뭐 소정면에부터 아야먹마를 비롯해서 네. 또 이름이 특이한 동막골도 있고요. 네. 또 금남면에 가면 꾀꼬리 목물 비롯한 부용리도 있고요. 저 사실 다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고 그 이름이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는 특별하진 않지만 지명으로 굉장히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조치원의 아홉거리라는 곳이에요. 네. 그곳은 제가 세종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볼 거는 없지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 네. 아홉거리라는 곳이 여인이 인생이 바뀐 곳이에요. 네. 시집가던 두 여인이 가마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결혼을 시집갔다고 하는 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어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구경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찾아서도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드립니다. 총 한 30회 정도 이렇게 그 이상을 네.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코스별로 이렇게 기록되거나 어디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녀왔다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뭐 기록으로 되어 있거나 일지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밴드에 공지를 하고 네. 후기를 적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저로서 제일 숙제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네네. 제가 같이 안 가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해요. 네. 지금 한 30여 회 정도라고 하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분량들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게 꼭 그 세종시라는 곳을 소개하는 기본 자료 또 지금 1,400원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새로운 방식의 여행 이런 걸로 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를 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저는 좀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큰 준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데를 이렇게 도장 찍듯이 가지 않는 좀 차별적인 여행이지 않나. 그리고 네. 그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라는 그 지역에 대한 친근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렵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갖는 일반적인 어려움 말고라도 이 여행 코스를 만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그 여행 코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좀 독특한 어려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어떤 일종의 말하면 저의 특성하고도 맞는 일이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몸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운영진들이 오래 견디시기는 쉽지 않죠.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제가 더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을 답사를 가는 게 우선인데 답사를 떠내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같이 하는 분들을 꾸준히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수고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좀 네. 유한적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계속적으로 또 발견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보람과 네.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가 신도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우선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이 붙었다는 걸 제 스스로 경험상 느꼈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고 다른 네. 사람도 할 수 있고. 네, 아, 네. 네.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 마을 학교라는 것과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에서 출발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또 학교, 마을 학교라는 또 교육 공동체 활동도 예. 연이어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랬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이 1,200원의 여행하고 연계되거나 확장 발전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우선 멈추고 있는 것들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등잔 및 비축이라는 마을 학교 사업을 했어요. 그거는 그 등잔 및 그 비축이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이종수 선생님을 응원하는 응원곡을 한번 보내드린 다음에 또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선정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신나는 곡 하나 듣고 그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어때요,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네. 지금 그 1,200원의 행복 여행에 이어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 그렇죠. 전에는 이제 성인들을 네. 대상으로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름도 이뻐요. 등잔 및 비축이. 네. 참 이름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저희와 같이 하던 분들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1,200원의 행복 여행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근데 뭐 아이들한테는 1,200원의 행복 여행이라는 이름이 와닿지도 않고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이름을 새로 등잔 및 비축이 그렇게 지었고요. 근데 이제 등잔 및 비축이를 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 아이들한테는 그 골목에 대한 추억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무조건 강요하듯이 정서가 좋을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또 동화를 썼어요. 네. 이야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예, 같이 모여서 이제 기본은 제가 써놓고 동화로 만들어서 썼는데 처음에 썼던 글 제목은 그 조치원을 여행 가기 위해서 그 청조를 찾아 떠나는 반지 원정대였어요. 네. 그래요? 청조가 조치원의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청조라는 캐릭터를 시장에 곳곳에 숨겨놓고 그 캐릭터를 찾아가는데 반지를 다 찾아야만 아이들이 골목 안에 있는 찾아야만 청조가 다시 돌아온다. 그 아이템으로 가지고 이제 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조치원에 글을 만드셨다는 거군요. 글을 네, 만들어서 네, 네. 아이들한테 글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조치원에 가서 놀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뭐 프로그램을. 반지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나요? 시장에다가 상인들한테 미리 가서 그러니까요. 다 지역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했죠. 교류하시면서 예, 예. 그러면서 부탁을 했죠. 협조도 구하고 네. 또 그분들도 아이들이 뭘 하는가를 이렇게 좀 예. 보시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그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 그 등잔 밑이라는 게 자기가 있는 바로 그 등잔이 있는 밑 네. 우리가 잘 못 보는 곳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종시를 좀 더 알자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공이 네.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한 가지 제가 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 빚기 활동이라는 게 또 네. 있네요. 그거는 어떤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동화책을 그 동화책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동화책으로 만드셨다는 동화책으로. 얘기군요. 그래서 이야기 빚기라는 사업으로 해갖고 작은 동화책을 조치원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청조의 그러니까 무지개를 제목을 좀 바꿨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조의 무지개를 찾아서라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그럼 이야기를 빚는 주체가
참가하는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들이 활동가들도 만들었어요. 있고, 예, 예, 예. 활동가들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구현해보고 뭐 이런 예.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얘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하고 개인적인 필요나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웃과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이 커지면서 활동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이종숙 선생님의 그 1,200원의 행복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등잔 및 비축이라든지 1,200원의 행복여행이라든지 이야기 빚기 활동이라든지 이름들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활동에 대해서 아까 힘든 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힘이 되는 응원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새마공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제 문 대표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우선 감사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공지를 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는 사실 그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네. 사실 안 되건 것들이라서 제가 다녀왔던 것을 맨날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교통공사에서 저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건 직접 가보지 않고 책으로만 써진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게 직접 가보고 내가 그 느낌을 스스로한테 느꼈을 때 보는 이렇게 운영물들하고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촬영물이라든지 그것들하고 그냥 소개를 위해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세종시에 이런 곳들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무엇을 보면은 조금 더 괜찮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새마공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요. 관심을 갖는 분들 또 공감하셔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종시를 여행하는데 좋은 길잡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종시 지역을 시민들이 찾아가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원의 행복여행 이종숙 선생님 오늘 시간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 새마공.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